웹 프로그래밍 기초 및 활용을 수강하고 계신 수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목 구성이 이론 과목에 비해서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는 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는 어, 전체적인 출제 유형으로는 객관식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강하신 1강부터 5강까지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내용들을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각 과목의 각 강의마다 어,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객관식 문제 이외에 소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소스 한 문제 안에는 5개의 문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소스들을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지 링크, 그러니까 이미지를 클릭을 눌렀을 때 이미지가 나오거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링크나 로그인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선택하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미지 링크나 로그인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그 중간고사 대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예시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요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이제 우리가 첫날 1강 때 학습 정리 부분입니다. 모든 강의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강의마다 학습 정리를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날에는 우리 텍스트 관련 태그들을 좀 배우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HN 태그라고 해서 자, HN 태그라고 해서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태그를 배우셨죠? 그리고 나서 P 태그, 그래서 단락을 구분하는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셨었고요. 네, 제가 펜슬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이 펜슬이 약간 충돌이 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가 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 태그, 그리고 자, 지금 HN과 HR 태그, HR은 이제 선을 표시해 주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BR 태그는 줄바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태그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 중에서 어떤 태그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블럭 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칸만큼 이동하는 것, 그리고 프리 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신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태그였었죠. 자, 그 다음에 글씨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태그들이 있었는데요. 자, 스트롱 태그라고 해서 스트롱은 여러분들이 강조 태그라고 하는 이제 볼드, 굵게 표시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EM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임, 골, 약간 기울여서 표시하는 거, 그리고 Q 태그, 그리고 마크 태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는데, 우선은 제가 밑에다가 블럭 태그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이 블럭 태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태그를 썼을 때 줄바꿈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블럭 태그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줄바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태그들 이런 것은 이제 인라인 태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선 블럭 태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HN 태그 자, 요거는 이제 블럭 태그가 되겠고, 그 다음에 P 태그도 블럭 태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HN 태그나 P 태그를 쓰게 되면 만약에 HN 태그에서 이제 H 뭐 3이라고 하는 태그를 썼다. 자, 그러면 글씨 크기가 강조되면서 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줄 바뀜 이 일어나고 P 태그도 마찬가지죠. 단락이 끝나는 P로 묶여 있는 부분은 단락이 끝난 태그로 이제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 BR 태그도 사실은 줄바꿈 자체 태그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제 블럭 태그라고는 하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그 줄바꾸기 위한 태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div 태그가 바로 블럭 태그죠. 자, div 태그.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팬 태그는 이제 반대되는 요거하고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팬은 인라인 태그가 되겠는데요. 스팬이라든지 또 이미지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인라인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 태그의 반대는 이제 인라인 태그라고 자,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태그는 여러분들이 이제 루비라든지 그다음에 UL이라든지 OL 그리고 리스트 그다음에 서브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그다음에 스롱 U 태그 이런 것들이 각각 텍스트가 어떤 태그들인지를 조금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첫째 날에 이제 목록을 좀 배우셨는데요. 자, 목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가 없느냐,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어너더 리스트와 오더 리스트로 이제 나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리스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에 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앞에 뭐가 붙냐면 이렇게 분릿이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분릿을 붙이는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UL 태그에다가 타입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이용해서 CSS에서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목록 태그에는 UL과 OL 태그가 있다. 그리고 OL 태그에서는 순서가 있는 목록인데 이 목록도 여러 가지 뭐 숫자로도 표현이 되고 또 음, 이렇게 타입으로도 표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 번호로도 표시가 될 수 있고 또 역순으로도 표시됨을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목록을 만드는 태그에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신 것이 이제 테이블 태그입니다.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우리 시간표를 작성해 보셨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감싸는 태그가 있고 거기에는 테이블의 행과 열을 구분하는 태그가 있었는데요. 그 T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ow라고 하는 태그였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심어지는 열 부분은 TD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TH라고 하는 부분에서 테이블의 어떤 제목세를 만드는 태그인데 자, 이 TH라고 쓰게 되면 그 글자가 굵게 되면서 가운데 정렬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테이블에 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을 했을 때 이 안에는 자, TR 태그와 그다음에 T 그 안에 구성되는 TD 태그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요 T 위에 상위 부분을 TH로도 구성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스팬과 콜스팬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행을 이렇게 합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합치고 싶을 때는 자, 롤스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콜스팬은 이제 이렇게 열을 합칠 때 사용했었던 거죠. 그래서 행 합치는 거와 열 합치는 것을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삽입인데요. 어떻게 보면 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미지 삽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지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미지 태그에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 속성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중요한 부분인데요. src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를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wid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헤이트 부분은 이제 주로 가로와 세로 부분을 자,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t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표시하는 혹시 이렇게 앱박이 떴을 때 설명을 붙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성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되겠죠. 특히 이제 이미지를 링크하는 문제가 그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맵을 사용하시는 이 부분은 그냥 살짝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링크가 걸려면 자, 앵커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href라고 하는 자, 요 속성들이 있고 그 속성의 주소값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미지를 삽입하신다 그러면 요 사이에 바로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생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학습 평가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이미지 맵에 맵 태그를 연결하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걸 뭐냐라고 했었었는데 자, 요게 바로 유즈 맵이었었죠. 자, 유즈 맵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했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는 문서, 사이트 주소, 이미지, 글꼴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실 때는 문서도 가능하고요. 또 사이트 주소, 또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글꼴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X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폼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폼 태그인데요. 자, 폼 태그에서는 여러분들이 폼의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폼을 이제 그 이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액션 부분이죠. 그래서 액션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 폼을 클릭을 눌렀을 때, 전달을 했을 때, 전송을 했을 때 어느 파일로 열리게 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JSP나 뭐 PHP 파일이나 그다음에 ASP 파일들이 연결된 파일들을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메소드가 되겠는데요. 자, 메소드는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처리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창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프레임이면 아이프레임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해당하는 그 타겟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앵크 타입이라고 해서 보내질 데이터 형식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자, 이것들은 주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폼을 넘겼을 때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와 연결해서 온 서브밋으로 넘겨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서브밋은 이제 후반부에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브밋 버튼이 눌려졌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처리가 온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벤트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포스트 방식하고 겟 방식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 포스트 방식은 메소드 자체의 포스트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의 데이터를 URL 주소로 붙이지 않고 HTTP 리퀘스트 헤더에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HTTP 리퀘스트에 이제 특별하게 그냥 담겨져서 넘겨진다 그래서 헤더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헤더가 아니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학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헤더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이걸 본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본문 부분 더 세부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서 넘겨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이미 앞에서 헤더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더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라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의 개수와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 아주 복잡한 형태의 자료를 전달할 때 유용하게 상용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URL 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유리한 점은 아주 좋은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캐시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남아 있지 않아서 혹시 되돌리기 하거나 그랬을 때 자, 북마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로 가기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고가 뜨게 되는데요. 이 포스트 방식은 이렇게 음, 그 보안의 우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캐시되지 않아서 히스토리에 남지 않고 그다음에 북마크가 불가능하다. 네, 그 정도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TP 리퀘스트에 담아서 전송이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의 반대로 이제 갯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갯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URL에 상단의 URL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그 네임에다가 값을 이렇게 담아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는으로 여기에는 그 전송한 그 아이디 네임과 그다음에 실제 입력된 입력값을 넘겨져서 여러 개의 그런 값이 넘겨질 때는 앰퍼센트로 연결이 돼서 자 이렇게 계속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 자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은 입력한 값이 URL 인코딩 상태로 브라우저 주소에 입력해서 문자열 상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뭐 패스워드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성이 있고요. 최대 길이가 이렇게 무한정이 아니라 이렇게 담아서 넘겨질 때 데이터 길이에 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넘지 않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송 속도로 보면 저 포스트 방식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송할 때 데이터가 적을 때 더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메소드의 게시나 포스트 방식을 생략했을 때는 쓰지 않았을 때는 기본값이 게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북마크가 되기 때문에 뒤로 가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 태그를 배우셨는데요. 자, 인풋 태그는 다양한 타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력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였었죠. 자, 패스트는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입력창에 보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표시됐던 거였었고요. 레디오 버튼은 이렇게 옵션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체크 표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풋에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풋의 타입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셨다면 지금 이 타입은 이제 텍스트로 정해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우선 네임이 있고 또 사이즈, 또 밸류, 그다음에 맥스 랭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력란에다가 표시하는 힌트 같은 것들을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자, 아이디 입력 창이 있는데 여기에 적어도 아이디가 6글자에서 12글자 이상이다. 그리고 뭐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자,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표시한다 그러면 이 플레이스홀더에 자, 요 내용들을 담아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타입 인풋이 그 타입의 이름인데요. 자, 요 이름은 지금은 뭐 중요 생략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뭐 서브밋을 할 때 서버 쪽에 이렇게 넘어갈 때 이 타입 이름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력창에 이제 사이즈 입력을 요 안에다가 얼마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이즈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value라고 되어 있어서 value의 텍스 입력 부분에 직접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어떤 숫자나 뭐 3이다 그러면 이렇게 value 3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ax length는 요 길이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 문자의 길이 여기 안에다가 이제 길이를 얼마나 둘 것인지 사이즈가 되겠고요. 자, 이런 사이즈로 이제 속성 값을 넣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평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타입인 경우는 자, 타입이 뭐였었죠? 자, 여기에 패스워드였었죠. 자, 그리고 폼 태그에서 여러분들이 보안이 우수하다 그러면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메소드 중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겟 방식하고 자, 포스트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이렇게 우수한 부분이 게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포스트죠. 자, 그다음에 힌트 내용을 표시하는 속성 플레이스 홀더. 자,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라인 CSS를 이제 배우셨는데 CSS에서 인라인 스타일 중에서 인라인은 이제 태그 안에다가 직접 쓰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내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상단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다가 직접 쓰는 것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외부 스타일은 맨 위에 상단에다가 링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는 부분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꼼꼼히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링크하고 나서 REL이라고 쓰고 스타일의 그 시트 이름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CSS 그리고 href는 MS 스타일 CSS 이렇게 써주시면 외부 스타일을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자 내용들이 있었는데, 선택자는 이제 전체를 표시하는 선택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표시하는 선택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보통 태그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뭐 할 수 있었죠?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하고 클래스 이름, 클래스가 A다 그러면 점 A 이렇게 하고 하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인 경우는 아이디가 B다 그러면 샵 B 하고 나서 자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글꼴 내용들을 쭉 학습하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텍스트 스타일이 있는가. 자, 글꼴은 이제 폰트 패밀리, 그다음에 글꼴 크기는 사이즈, 그리고 조금 더 굵게 표시하는 것은 웨이트, 그리고 색상은 컬러,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글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폰트 패밀리였죠.
자, 폰트 패밀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CSS 문법에 맞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CSS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실 때, 자, 어떻게 썼죠? 자, 우리가 보통 CSS는 헤드를 썼을 때, 헤드 이렇게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컬러, 그다음에 속성을 쓸 때는 자, 콜론 다음에 레드 이런 식으로 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용은 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외부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학습 정리 중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의 컬러 부분이에요. 요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PPT 작업하다가 첫 글자가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 여러분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은 이제 배경색을 지정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CSS가 요즘에 HTML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지정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컬러, 그다음에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자, 이미지, 그리고 배경이 이미지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는 리피트, 그리고 배경 이미지의 크기 조정하는 것은 사이즈, 그리고 배경 이미지의 위치 지정하시는 것은 자, 포지션.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모든 스타일 속성들은 전체 다 암기해 놓으시거나 요약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박스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는 가로, 세로 사이즈, 그리고 인라인 여부나 블럭 요소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인라인 요소를 또 블럭으로, 블럭 요소를 또 인라인 요소로 바꿀 때는 디스플레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박스 테두리라든지 또 색상, 그리고 테두리의 굵기, 그리고 또 거기에 그림자 효과를 줬던 그런 속성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렇게 보더와 그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이용해서 함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SS에서 박스 모델에서 마진과 속성은 굉장히 그 패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진은 어떻게 보면 이 박스의 다른 요소와의 그런 어떤 간격을 마진이라고 하고, 패딩은 오히려 요 안쪽에 지워버렸네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바깥 부분과 자, 여기 안쪽 부분 또 요소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요 이미지와의 사이의 간격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어, 꼭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이제 CSS에서 웹 문서에 배경 이미지를 넣는 것, 자, 뭐였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였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학습하셨었는데요. 쫙쭉 정리하고 다 모든 평가 문제를 다 넣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한번 보시면 가시면 백그라운드, 자, 그다음에 이미지에 자, 그다음에 URL이었었죠. 그래서 URL. 자, 이렇게 요 안에다가 입력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박스의 바깥쪽 하면은 마진이었었죠. 그래서 패딩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한 요소의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한 스타일 요소는 박스 섀도우였죠. 아이고, 제가 콤마를 찍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소스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학습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다뤘던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스는 이미 공지드렸기 때문에 두 문제 중에서 여러분 택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시를 하나 이제 드리면 이제 바디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블랭크가 이렇게 매겨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랭크에 뭘 넣어야 될지를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유추해 보시면은 보더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TR 부분은 이제 여기 타이틀 부분인데, 첫 번째 행을 이제 합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TR 안에 TD 요소가 이렇게 콜스펜으로 합쳐져서 표시가 되었고, 보통 속성 값에는 양쪽에 따옴표를 써주시고요. 요즘에 생략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TD가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TR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웹에서는 전체적인 소스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 관리자가 된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소스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서 이런 소스 채우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앵커 태그가 있는데요. 자, 앵커 태그가 있으면 앵커는 반드시 닫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이고, 앵커에는 어디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href, 하이퍼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게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파일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있네요. 이제 이미지 예약하기 누르면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지도 src 그리고 alt 그리고 사이즈도 줄 수 있고 위드도 줄 수 있고 또 높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src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자 예약하기인데 요거는 뭐겠어요? 이미지겠네요. 그래서 이미지 자 이렇게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문제는 블랭크 문제가 나오니까 소스에 어떤 부분이 빠졌을까 생각하시면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강하신 모든 여러분께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A, B, C 유형 세 가지 유형으로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꼼꼼히만 보시면 여러분이 크게 문제 없이 어, 잘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 그 다음에 또 줌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